먼저 오늘의 주제가 있는 토크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기쁘지가 않은 노래죠. 이 바람이라는 게 남녀 관계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난제와도 같은 건데요. 네 분은 만약에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상상만 해보시면 어떠세요? 벌써부터 지금 화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한 번씩 대답해 주시겠어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손님들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1월 신곡님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왜 바람을 피웠는가, 저한테도 원인이 있나 아니면 상대에도 뭔가 있나 좀 파악을 하고 좀 지켜보다가 어떠한 문제점인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와, 아주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가 먼저 날 것 같아요. 하가 먼저 날 것 같은데, 하가 먼저 나기 이전에 상대방 남편이 만약에 애도를 했다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내 자손들을 또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남녀 사이의 바람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성격 차이라든지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양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바람을 피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궁금하시죠? 바로 서로에게 너무 편안해져서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사랑이 편해졌다고 해도 바람으로 이어진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녀 간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성격 차이에도 문제가 있고, 유전자의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나 애인이 바람 문제로, 많이들 찾아오는데, 우리, 주인도령님부터 우리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저 어느 날 한 30대 중반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남편분과는 오랜 기간 동안 별거 중이고 아이는 시댁에서 양육해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가정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럼 바람은 아직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상담하는 도중에 이 남편과 별거한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 게 확경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외도 대상이 조금 독특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했더니 말씀해달라고 이제 메이크업을 한 화장을 한 남성분이 이렇게 확경으로 보였거든요. 대박. 뭐 물론 성적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배우자가 있는 분께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네요. 맞아요. 예. 자, 아무래도 제가 그 아내라면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 손님이라면 진짜 안 믿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과 비록 별거는 하고 있지만 남편이 남자를 만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시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와서 진짜 그런 만남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심각한 분위기 속에 다들 아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궁신당님께서도 많은 그 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이 바람과 관련해서 혹시 뭐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말도 말아요. 나도
바람 피운 거 말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신당님도 위험한 일이 있을 뻔했다고 한 적이 있던 걸로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신령님 모시고 있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여자분이 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큰 덤프 트럭 같은 그런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뭐 시간도 좀 이렇게 마주치는 시간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여자분이 의심은 하고 있는데 증거는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옆에 어떤 여자분이 그 차에 타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덤프트럭에. 근데 그 블랙박스를 찾아서 한번 봐봐라. 내가 아무리 봐도 여자가 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제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음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이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여자분이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블랙박스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남자분이 그걸 모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네가 우리 가정을 파탄 낼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하셔가지고 너무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시길래 근데 결론은 블랙박스가 답이었습니다. 방귀 낀 X가 썩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괜히 본인이 찔리니까 들통날까봐 오히려 더 역정을 내셨던 거네요. 근데 결론은 블랙박스 때문에 인정을 하시게 됐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었었죠. 근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블랙박스 오픈을 안 했더라면 저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람을 피웠으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우리 애꿎은 국민신당님이 봉변을 맞았네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막 뭐 지금 당장 쫓아가겠다, 가만 안 두겠다, 너 그렇게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 무섭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바람을 피는 상대가 네. 좀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손님은 너무 진짜 뭐 어디 그 드라마 막장? 이런 드라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여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 눈을 보니까 누구 하나 진짜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때 거의 맞물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말을 안 해서 엄마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점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남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남이 아니고 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사위랑 그런 관계였던 건데, 예.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아니 대체 어쩌다가 친정엄마랑 사이랑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정 엄마가 이 따님을 10대 때, 이제 어릴 때 이 따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또 얼굴도 이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위분하고 이렇게 눈이 맞으셨는데 결론은 이제 뭐 남편분은 인정을 안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친정 엄마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간독고. 충격. 이거 어이없는 웃음이 나네요, 그냥.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죠? 엄마는 끝까지 인정을 안 했고 남편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은 이혼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시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맞아요. 온 가정이 그냥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부부라는 게 뭐 전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연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토크쇼 신의 소리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정말 수위 높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머리채를 잡힐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우리 문수동자님의 얘기를 네, 좀 이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신당에 한 중년 재혼 부부가 오셨는데요.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상연하. 우리가 요즘 많이 뭐 연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 사주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하경점으로 그렇고 또 신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술집에 이렇게 은은한 핑크색 같은 그 술집 그 커튼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하경으로 소리를 들을 때가 바닷가 부근이었는가, 백고동 소리도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붉은 커튼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 점원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신 중년 남자분의 연하의 남편, 거기 점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따라가가지고 그분의 그 집 근방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옷도 다 벗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역시도 여기 머리 많이 빠졌어요. 머리채를 엄청 잡아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술집이었는데 그분들 이제 사이에 옷도 벗고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는데 머리채 잡은 거는 괜찮아요. 머리 잡은 건 괜찮은데 바람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도 그 난리가 났어도 그래도 한 가정을 위해서 그거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막판에는 헤어졌어요. 끝내는 헤어지고 좀 안 좋게 좀 끝났어요, 가정사가. 이렇게 바람과 관련된 상담은 참 어느 상담보다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때로는 다 말해주고 싶어도 좀 가려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또 아까 그 아내분처럼 마음이 좀 안 좋겠다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이거를 좀 말 안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려서 제대로 말을 못 해줬다라는 우리 1월 신궁님의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남에 사신 분이었는데요. 이분께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남편분이 먼 타지에 이제 일을 가게 되셨는데 이분이 타지에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이모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육감이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 좀 이상해서 상담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힘들게 생업을 위해서 사신 분들인데 차마 제가 상담하는 이 입장에 저희 어르신께서 보여줬던 그 화경은 다른 여자하고 욕부집 같은 술집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분명 바람을 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어렵게 가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있던 분이어서 차마 바람 핀다는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네. 그냥 이걸 좀 덮어주고 되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부의 화합이 잘 되라고 부적을 하나 써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남편분이 이래서 이거 바람 피니까 뭐 부적을 우리가 써주는 그걸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화합을 위해서 이거를 지니고 계시면 좀 더 낫지 않나 해가지고 덮어준 경우가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정말 다른 분 못지않게 서로가 위해주고 살았었어요. 위해주고 살았는데 때로는 남편들이 좀 약간 멀리 타지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손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네. 확실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네.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여자의 육감 맞아요. 그거 네. 무시 못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외롭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처음에는 친구처럼 시작됐다가 이제 아예 그쪽으로 살림을 차리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끼리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옛말이 정말 틀린 맞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만신 여러분과 박수무당이 생각하는 바람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손님 만나면 우리 귀인도령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솔직한 게 어쩔 때는 또 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남편분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다른 여자분하고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산다 한들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결정은 본인이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공법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이러신 분이 마음이 약하신 전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보다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게끔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줘가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좀 안내를 해주는 거고 정말 어떤 분은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다시 한다. 이혼했다 또 한다. 이 두세 번 반복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한테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동자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로가 마음이 떴어요. 마음이 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인정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마음이 참 당사자 입장에서 힘들 것 같아요. 와, 자, 그래도 결혼 전에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큰 화를 그렇죠.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뻔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좋은 인연을 걸을 수 있는 좋은 또 네.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사례가 또 있으셨다고요? 저 그런 사례가 있어요. 30대 중반 남성분이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분의 바람기 때문에 찾아온 경우인데 근데 그분은 딱 보니까 바람도 문제지만 남성분에게 사고수가 보이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바람 문제로 이제 술자리에서 싸우다가 그 여성분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그 남성분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말리셨대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그냥 밀고 남자친구를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친 거야. 두 사람은 헤어졌고 그 이제 남자친구분이 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쳐서 이제 소송까지 가고 지금은 동거녀가 버리고 간 애완견 2마리까지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좀 원수가 될 뻔한 사이를 좀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정말 죽고 못 살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근데 또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공신당님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부란 이해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동반자죠. 그쵸? 내가 싫은 게 있으면 상대방도 싫다고 생각하면 되고, 응? 미운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화를 해서, 응?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게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 네. 그게 최고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부부라는 것이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삶까지 함께 짊어지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참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